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의 새로운 4년의 이정표를 세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26 충북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와 각 후보들의 캠프 상황 전해드리고 출구조사 결과 분석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만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출구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북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3.8%로 신용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감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윤건영 후보 45.7%, 김성근 후보 40.3%로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제 후보 캠프 연결해서 현재 캠프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의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야 후보 캠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 연결하겠습니다. 안재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신용환 후보 캠프는 벌써부터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신용환 후보가 56.2%로 예측 1위에 오른 건데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와의 격차는 12.4%포인트, 신용환 후보가 크게 앞선 결과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신 후보 지지자들은 일제히 신용환이라는 이름을 연호했고요. 또 신 후보와 함께 선대위는 손을 맞잡으면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경제도지사와 새로운 충북을 내세우며 젊은 일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신용환 후보는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잠시 후에 이곳에 당선 윤곽에 나오면 캠프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네, 도지사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신용환 캠프에 이어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캠프도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김영환 후보를 12.4%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현재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 개표 상황을 보고 윤곽이 드러나면 캠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영환 후보는 신용환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 열세를 보였는데 출구조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출구조사는 표본조사인 만큼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23.56%로 비중이 높았고 지역별 투표 성향 차이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캠프에서 CJB 이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감 후보 캠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충북 교육감 선거는 현직의 재선 성공이냐, 진보 교육의 탈환이냐를 놓고 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윤건영 후보 캠프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윤건영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윤건영 후보가 김성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자 이곳 윤건영 후보 캠프에서는 일제히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윤건영 후보 45.7%, 김성근 후보 40.3%로 윤 후보가 김성근 후보를 5.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바라는 중도 보수층의 표심과 현직 프리미엄이 출구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막판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숨은 표심이 결국 어디로 향했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인 만큼 캠프 관계자들은 이제 막 시작된 개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후보 캠프에서 CJB 이민아입니다. 네, 앞서 충북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캠프도 현재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는 별도로 출구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충북 최대 승부처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박원 기자 연결합니다. 박원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충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각 시군 단체장의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이곳 캠프에서는 도지사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청주시장 선거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캠프에는 선거 사무원과 핵심 당직자, 일부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는 국회의원 출신 이장섭 후보와 현직 시장인 이범석 후보가 맞붙으면서 이번 지방선거 충북 최대의 승부처로 꼽혀왔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여론조사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이범석 후보가 다소 앞서는 흐름도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이장섭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판세가 요동쳤는데요. 그만큼 선거 기간 내내 어느 한쪽의 승리를 쉽게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청주시는 충북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지역인 만큼 선거 결과가 갖는 상징성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민주당은 4년 만에 청주시장 탈환을,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 재선을 목표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청주시는 민선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현직 시장의 재선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범석 후보가 청주시 최초의 연임 시장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교체가 이뤄질지 이 또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개표함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장섭 후보는 현재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청주시 민심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장섭 후보 캠프에서 CJB 박원입니다. 네, 이장섭 후보 캠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 캠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현재까지 캠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재선시장이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또 지난 3번의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공통된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후보인 이범석 후보가 지난 선거의 패턴을 끊고 재선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김영환 후보와 러닝메이트 성격인 이범석 후보 캠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층의 표심과 현직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마지막 변수로 꼽히면서 캠프 측은 개표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범석 후보는 모처에서 휴식을 취한 채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후보 캠프에서 CJB 김민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맹정석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간 양자 대결인데요. 민주당 맹정석 캠프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맹정섭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기록이 쓰여집니다. 먼저 역대 충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지난 2010년 우건도 후보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약 16년 만에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충주시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41세 역대 충북 최연소 단체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선거에 앞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맹 후보가 약 10%포인트 안팎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충주는 특히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충주에서 상대 후보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인 만큼 이곳 캠프 분위기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맹 후보는 현재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선 윤곽이 드러날 즈음 이곳 캠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맹정석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요 후보 캠프 연결해서 캠프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김원일 청주대 교수, CJB 이윤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구조사 결과 현재 이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지사 출구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신용환 후보가 56.2%, 네. 김영환 후보가 43.8%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비슷하다 못해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일치까지 하나요? 네. 있겠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 밖인 13%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신용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현재 프리미엄을 내세웠던 김영환 후보의 수성론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오송 참사 책임론이 그야말로 완벽히 눌렀다는 것이 출구조사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특히 충북은 전통적으로 민심에 풍향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지선까지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도지사 선거에 그야말로 고스란히 투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로부터 꼭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인데 일단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 65% 이상을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 논리, 그 중력을 이겨내지 못한 선거다.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 이유는 이 중앙 권력과 또 국회, 또 지방 권력까지 모든 권력이 다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안해하는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견제론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거대 야당이 이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저는 이번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2018년과 양상이 매우 비슷한 상황이 전국과 충북에서 재현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어게인이 많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네. 박근혜 어게인 하는데 네네네. 2018 어게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관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도 역시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충청북도는 2014년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안정론 쪽으로 좀 미뤄졌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7회인 2018년과 2022년 제8회 때는 정권 심판론의 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그 전 정부인 박근혜 탄핵 전국이 그대로 지방선거에 투영이 됐었고 2022년 선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2018년에는 진보 진영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네. 2022년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하는 결과일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전국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7회 2018년 선거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결과를 출구조사 결과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예측해서 벗어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감 선거도 한번 또 살펴보죠. 네. 그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의 여론조사랑 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좀 거세게 불었다고 본다면은 네. 교육감 선거만큼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투표하고는 분리해서 준비된 교육 전문가이자 안정적인 우세를 유지했던 윤건영 후보에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교육감 선거는 정당 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 도지사 선거의 파란 물결이 교육감 투표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줄투표 현상이 얼마나 차단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출구조사대로 윤건영 후보
후보의 우세가 굳어진다면은 충북 도민들이 지지 정당과는 상관이 없이 교육자치만큼은 진보 진영의 분열 대신에 안정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청주권의 신도심과 농촌 지역의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육감 후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 진보 보수 이게 지금 거기서 이제 적용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사실 윤건영 후보도 흰 점퍼 입으면서 뭐 실용, 뭐 포용 뭐 이런 거 좀 강조했고요. 뭐 김성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점퍼 입고 진보 성향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4년 전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두 달여 만에 선거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3명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심의보 후보가 먼저 단일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긴 후보도 보수 단일화를 했고 윤건영 후보도 본인이 보수 교육감 후보라는 것을 내걸고 선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은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건영 후보의 캠페인은 교육에서 정치를 걷어내야지만 교육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한 대로 이제 실용이란 부분을 강조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다는 거죠. 김성근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뭐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전교조의 핵심 그런 간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서 선거운동을 하고 뭐 색깔도 파란색 운동복에 노무현 대통령 은사케 하는 밀짚 모자까지 쓰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 인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근 후보가 많이 출격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물론 결과는 이제 5% 차이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뭐 그 출구조사 결과가 항상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불과 한 5.4% 지금 출구조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정당 정치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따가 2부 때 좀 자세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선거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을 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여기까지 분석해 봤고요.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김원일 청주대 교수, CJB 이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따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 충북의 선택, 충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시군별 격전지 분석과 실시간 개표 수치를 들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